노르웨이의 숲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때 그녀는 무슨 얘기를 했더라? 그렇지. 내게 들판에 있는 우물 얘기를 했다. 그런 우물이 정말로 존재했는지 아닌지 난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미지였거나 기호였는지도 모른다. 그건 정말로 깊은 우물이야. 하고 나오코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라가며 말했다. 정말 깊어. 하지만 그 우물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이 주변 어딘가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트위드 옷옷 주머니에 양손을 푹 쑤셔 넣은 채 내 얼굴을 보며 정말이야 라고 말하는 양 방긋 웃었다. 가끔씩 2년이나 3년에 한 번쯤 될까?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곳 사람들은 말하지. 그 사람은 저 들판에 있는 우물에 빠진 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우물을 찾아낼 순 없어. 그러니까 제 길을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지 않을게. 나오코는 주머니에서 왼손을 꺼내 내 손을 쥐었다. 그렇지만 괜찮아. 너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깜깜한 밤에 이 부근을 무작정 걸어 돌아다닌다고 해도 절대로 우물에 안 빠져. 그리고 이렇게 너에게 딱 붙어있는 한 나도 우물에 안 빠져. 절대로? 절대로.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난 알 수 있어. 그냥 알 수 있어. 나오코는 내 손을 꼭 쥔 채 그렇게 말했다. 그런 부류의 일들을 난 아주 잘 알 수 있어. 이치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느끼는 거야. 예컨대 지금 너랑 함께 있으면 말이야.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 아무리 사악한 것도 그 어떤 어둠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거든. 그럼 얘기는 간단하네. 내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 하고 나는 말했다. 그 말 진심으로 하는 거야? 물론 진심이지. 나오코는 멈춰섰다. 나도 멈춰섰다. 그녀는 양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정면으로부터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저 안쪽에서는 새까맣고 무거운 액체가 신비한 모양을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었다. 그런 한 쌍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긴 시간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내 볼에 살며시 볼을 대었다. 그것은 순간 숨이 막혀버릴 만큼 따스하고 근사한 몸짓이었다. 고마워 라고 나오코는 말했다. 천만에 하고 나는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난 정말 기뻐. 정말이야 라고 그녀는 애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불가능해. 어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건 혹독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건 하고 말을 시작해 놓고서 나오코는 문득 입을 다물고 그대로 계속. 까닭에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녀 옆을 묵묵히 걸었다. 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굉장히 떨리는군요. 네, 아니 왠지 이분과 함께라면 어떤 우물에 빠져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네, 오늘 최강희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강희 씨가 지금 이렇게 멀리 모셨는데 진짜 저 멀리까지 팬들이 꽉 이 스튜디오를 채워주셨어요. 예,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최강희 씨의 낭독을 다 이렇게 지켜봐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좋으세요? 네, 오늘 처음 낭독으로 그 노르웨이의 숲
네. 그 예전에 왜 상실의 시대로 많은 네.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맞아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부분을 특별히 골라주셨어요. 네, 이게 아마 앞쪽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네. 네,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부분은 없고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는 버릇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만든 버릇이기도 한데 네. 제가 연기자를 하는데 뭐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굉장히 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 해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작가 선생님이 책을 읽어봐라 예. 라고 권했는데 전 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꽤 힘들었는데 상실의 시대를 선물 받았어요. 네. 그러고는 마음에 쏙 들었고 연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에 줄을 치는데 이 부분은 나우코 여자가 나우코인가요? 네. 아무튼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어깨를 손을 이렇게 딱 짚으면서 마치 눈 안에 무언가를 찾듯이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언제 한번 써먹어야지 하고서 밑줄을 그어놨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그동안 이렇게 맡은 배역을 보면 뭐 달콤 살벌한 연인도 그랬고 네.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도 그랬고 좀 네. 이렇게 너무 솔직하다 못해 엉뚱한 그런 배역을 항상 맡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매번 그런 역을 맡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예. 그동안은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좀 독특한 작품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냥 저한테 있는 부분만 연기할 수 있었거든요. 요번에 영화 애자라는 걸 찍었는데 거기서는 저랑 정말 다른 캐릭터예요. 네. 하지만 이전까지 했던 작품들은 어딘가 제가 다 있는 캐릭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이 다 공감이 가서 선택한 작품이에요. 오히려 애자가 저는 참 힘들었어요. 그래, 나 이번에 한번 작정을 하고 변신을 해보자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임했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영화 찍으면서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근데 없어요. 어. 진짜. 다 수월하게. 아니요, 자, 죽기 예. 살기로 해서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저한테는 되게 뭔가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했다는 말이 딱 맞고 그 같이 작품에 나오셨던 김영애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너 애 낳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첫 시사할 때 제 작품을 보면서도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그 이후 문제고 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최선을 다한 모습이 그 화면 안에 네. 있는 거예요. 뭐 앞에 리허설은 잘렸지만 슛만 담겨져 있지만 예, 그게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애자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잖아요. 네. 최강희 씨는 실제로 어떤 딸일지 영화 보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어떠세요? 실제로 더 미세하게 엄마를 아프게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 그거 이렇게 무대 인사 다니면서 볼 때마다 전 울거든요.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볼 때마다 우는 이유가 제가 못된 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미안하고 그러면서 집에 가면은 똑같고 네. 밥 안 먹어. 내일 7시 이러면서 그냥 잠들고 무뚝뚝하고. 근데 영화를 찍고 나서 좀 엄마를 대하는 태도는 안 바뀌셨어요? 엄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어요. 조금 더 우리 딸 애자보다 나은 우리 딸. 네. 애자보단 제가 좀 착하거든요. 그걸 노린 감도 없잖아 있었고. 예. 네. 톡톡히 효과를 보셨군요. 예. 네. 근데 배우들은 참 그게 궁금해요. 그 애자 같은 경우도 최강희 씨 없는 모습을 연기한 건데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려면 뭔가 이렇게 어디서 뭔가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어떻게 좀 훈련을 하세요? 글쎄요, 이번이 처음인데요. 주변을 찾았어요. 주변에 없으면 이제 책인데요. 주변을 찾았더니 김숙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개그우먼 김숙 씨가 현실상 약간 애자의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를 많이 모방했고, 네, 훔쳐왔고,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좀 이렇게 족보 없게 생긴 애들 몇 명 이렇게 훔쳐왔고 그래요. 네.
이 책을 읽고 또 영화를 보시면서 최강희 씨 왜 미니홈피에다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글귀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게 굉장히 특기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굉장히 뭐 재밌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이 노르웨이 숲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네. 이거 말고 네. 또 최강희 씨의 마음이 좀 담긴 책, 미니홈피에 리스트에 올라간 책 또 한 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라고요. 네,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잡지에서 이렇게 보고서 책 소개된 거 보고 선택하게 된 건데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책 몇 위 안에 들게 된 저랑 제가 참 좋아하게 된 책이에요. 네, 아침으로 꽃다발 꽃다발 먹기. 먹기. 제목이 벌써 좀 특이하죠? 예, 네. 낭독으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 중에서 신내순 레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매일매일 나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 때도 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방울방울 내놓으며 웃으며 손깍지를 껴본다. 서로 겹쳐 또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물감들을 상상하며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꺾어본다. 삶은 놀이다. 하얀 구름, 분홍색 코트. 생은 작은 손. 저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탱고, 노래, 리듬. 삶은 언어다. 언어는 유리와 마른 나무판 그리고 풀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아침으로 꽃다발을 먹는다. 아침으로 꽃다발 먹기. 이게 한국의 이병하 작가가 네, 맞아요. 쓴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밖에 이해- 없는 게 약간 이게 네. 그걸 뭐라 하지? 장애가 그 정신적으로 정신병동 안에 왜 영화로 치자면 처음 느끼는 자유 뭐 이런 거 있죠. 네. 아,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병동 속에 있는 이 친구가 이런 소리를 해대다가 병원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말이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단어와 점들이 너무 머리 위에 떠다녀서 그걸 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표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뭐 아까 이런 거 있었죠? 뭐지? 뭐 삶은 놀이다. 하얀 구름, 분홍색 코트. 네. 뭐 삶은 언어다. 언어는 유리와 마른 나무판 그리고 풀로 만들어져 있다. 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머릿속 색깔들이에요. 하고 싶은 말들을 방울방울 다 내놔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굳이 막 문장으로서 어떤 네. 주제로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냥 네. 그 단어 하나하나에 네. 그 아름다운 느낌만 받아들이면 되는 책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거에 되게 인상적인 거는 이 친구가 노르웨이로 어렸을 때 입양됐어요. 생후 7개월 됐을 때. 예. 쌍둥이 오빠와 함께. 음. 그런데 내가 떠난 나라에서 책을 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딱 있는데 왜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나를 버린 나라에서 뭐 내가 책을 낸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이 분한테도 의미 있었던 책인 것만큼 그게 저의 마음속에 싹 들어온 네. 최강희 씨가 설명해주는 그 책 얘기 이렇게 들으면 그 책 굉장히 읽고 싶어지잖아요. 그 실제로 홈피 가면 그 밑줄 긋기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책에 대한 느낌을 쓰는데 네. 최근에 책을 네. 내셔서 네. 또 많은 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느끼는 그 쾌감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저의 이런 것들을 2000년도부터 써놨던 글들을 엮어서 낸 거예요. 미니홈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진, 왜 미니홈피 가면 각자 공간 가는 글이랑 사진 같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시간감, 공간감 없이
그냥 어떤 나라에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글하고 어울리게 배치를 했고 예전에 민윤피 대문에 제가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치유해 드립니다. 인가? 뭐 그렇게 글을 써놨었는데 서로 치유가 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내보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었고 그 글들을 소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네. 마침 연예인 분들이 많이 내시길래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용기가 없었거든요. 사실 한 5년 정도 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네. 누가 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소한 아이의 소소한 행복. 네. 그 아까 애자 영화 찍고 나서 어떤 좀 아이를 낳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본인의 이름 석자를 걸고 나오는 책 어떤 네. 느낌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인터뷰에서 제작 발표인가 그거 할 때 출판 기념회 할 때 배용준 씨도 그러던데 마감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저는 새로 쓴 글도 아닌데 마감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배치랑 이런 거에 다 관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100% 제가 다 쓴 글이고 조금 어설프지 않나 하는 생각들도 사람들도 있고 저도 있는데요. 그냥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저 자신을 의심하면서 고르는 작업이 되게 힘들었어요. 네. 네. 책 안에 어떤 글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예. 좀 소개를 낭독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네. 아시는 글일 수도 있어요. 사소한 아이의 소소한 행복. 지은이 최강희. 티티카카. 이상하지? 그날 오후는 굉장한 잠이 쏟아져서 깜빡 잠이 들었어. 몇 시간쯤 잤을까? 노란빛이 이제 막 감돌기 시작하는 초저녁쯤 눈을 떴는데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순 없지만 아주 친숙한 느낌의 냄새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 눈물을 쏟고 말았어. 누군가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을 눈을 깜빡이는 순간 보았던 것처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티티카카. 다음 글입니다. 일주일 전 칫솔이 사라졌다. 그리고 엊그제 변기가 막혔다. 추락이다. 칫솔도 자살을 하는구나. 몰랐네. 세 번째 글입니다. 평생 사람의 눈 안에 담을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정도 될까? 그 색을 모두 언어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날.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 3년 동안의 심리를 하나씩 쪼개어 수를 매기면 그 감정들은 몇 개나 될까? 그것들 중 단 하나라도 타인이 주어 무엇으로든 비슷하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굉장한 허기가 느껴져 급한 대로 김밥이라도 몇 알 삼켰다. 목구멍을 찬물로 개시한다. 상쾌한 아침. 난데없이 가슴이 뭉클하다. 애인을 뺏긴 기분? 갑자기 찬물을 삼켜서 그런가? 다시 한번 남은 물을 마신다. 정확하게 5일 전 머리를 빨갛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머리의 색을 설명해낼 자신이 없었다. 이틀 전 읽고 싶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 다음으로 읽고 싶은 책은 없다. 3일 전 언니의 눈물을 보았다. 이번 달 나의 지출은 기록을 깼다. 머리가 멍하다. 꿈뻑꿈뻑 눈을 꿈뻑인다. 떼구르르르. 난데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 살짝 긴장했다. 손을 가져가 눈가에 조심히 대본다. 1시간 전 세수하고 스킨만을 바른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
조금 섭섭한 기분. 미안, 너를 사랑해서 미안, 너를 울게 해서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미안. 내 사랑 기적 과도 같은 일이란 걸 믿을 수 없는 일인 걸. 네가 날 사랑하는 게 두려운 행운이야. 나의 작은 마음 속에 너의 아름다운 꿈을 가두는 건지 그건 아닌지.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널 시들어가게 할지도 너의 잘못이라 생각지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저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야. 내가 물어보지 않는 이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너도 나만큼 아프다는 걸 알기에 점점 웃음이 줄어가는 너를 볼 수가 없어. 이젠 너를 놓아줘야 해. 가엾은 우리 이젠 헤어지니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는 안 되는 거니. 너도 나도 알고 있었던 우리 이별 그 시간이 헤어지니 아무도 모르게 사랑하고 이렇게 끝나가니. 우리 사랑은 세상에 없던 거 그런 거 미안. 뜨거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말 소소하지만 아주 충만한 느낌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노래 가사가 참 예쁘고 좋네요. 그쵸? 네. 진짜 좋아하는 네. 그룹인데요. 스타 러브피쉬라고. 네. 앨범이 시중에 많진 않더라고요.
네, 홍대 어떤 레코드샵에서는 아직 팔던데. 네. 아무튼 네, 부른다고 정말 좋아한다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강희 씨가 그 참 오래전부터 나눔, 뭐 환경 이런 쪽에 많은 생각과 또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미니홈피에 아주 귀찮은 일이라는 공간에 또 이런 최강희 씨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좀 메모해 왔는데 바쁘셨어요. 예, 제가 예, 직접 좀 읽어주세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아주 귀찮은 예. 아주 귀찮은 일.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해내지 못했다고 하면 변명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큰일이다.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하나 돕는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벌어진 일.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마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저는 앞으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라고 했네요. 네.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로 하셨고 또 네. 실제로 뭐 자전거 많이 이용하시고 네. 요즘엔 또 손수건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신다면서요. 네. 손수건과 환경보호 실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게 뭐 휴지 줄이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조그만 것조차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아주 귀찮은 일이라고 폴더명을 정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제 제 미니홈피에 다녀가시는 분들이나 저희 팬분들이 그거를 또 다 해주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몇몇 팬분들이 눈에 띄는데, 네, 전부 미니홈피에 제가 몰래도 가봐요. 네. 남의 미니홈피 많이 가보는데 다들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꽤 괜찮은 생각이군 이라고 했는데 더 많이 발전하진 못했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뭐 환경에 특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거나 굉장한 의식이 있거나 이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최강희 씨의 그 취미란 이런 게 보면 보통 왜 우리 많은 취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리수거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분리수거를 취미 생활로 하실 정도면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네. 다른 그 환경적 취지는 없어요. 제가 뭘 이렇게 나눠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되게 재밌어 했어요. 그냥 있죠,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눠갖고, 뭐 플라스틱에 비닐 붙어 있는 거 떼어서, 뭐 잡지에 뭐 이렇게 띠지 붙어 있는 거 떼어서 따로. 잡지 표지는 분리수거 안 되고, 요건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할 게 없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의식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취미가 그래요. 변변찮아요. 글쎄요, 저희도 뭐 환경보호 실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실천을 못 하잖아요. 행동으로 못 옮기잖아요. 그게 직접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좀 특이하다,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강희 씨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도대체 어떤 분일지 더더욱 그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근데 누구를 알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가 또 중요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분, 우리 최강희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태엽 감는 새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야.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할 때는 위로 가고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는 아래로 가는 거야. 위로 가야 할 때는 가장 높은 탑을 찾아내어 그 정상에 오르면 되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는 가장 깊은 우물을 찾아내어 그 밑으로 가면 돼. 흐름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흐름에 역행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법이야. 모든 것이 망가지면 이 세상은 어둠이야. 나를 버릴 때 나는 존재한다고. 네, 이은경 씨 안녕하세요.
최광희 씨와 아주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우리 배우 이현경 씨 모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신 건 아니신가 봐요. 예, 그저께 만났죠. 그저께. 네. 두 분이 좀 나이 차이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친구세요? 네. 아, 예, 몇 살 차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6살 차이고요. 예, 제가 27이고. 저는 그로부터 6살이 많습니다. 네. 오늘 낭독으로 들려주신 글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 감는새. 네. 최강희 씨한테 이걸 꼭 들려주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제가 언니하고 좀 떨어진 기간이 좀 돼요. 그치. 네. 언니가 이제 네. 그 영화 촬영하시고 또 드라마 촬영하실 때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하신 나머지 네. 주위에 모든 거를 다 모두를 버리시고 놓은 채. 촬영하셔가지고 네, 그 기간 동안 제가 저 나름대로 되게 힘든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눌 벗이 없다는 것도 되게 힘든 거였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27이 됐는데 나이는 계속 있는데 저 스스로는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되게 계속 어린애 같고 뭔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린애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괴로웠었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딱 읽고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정말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뭐 아둥바둥 혼자 뭐 성장해야 돼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언니 기사에서 연기를 하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하길래 이걸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네. 사춘기에서 지금 네.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서. 위안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시 좀 이렇게 통화가 안 되는 것만으로도 괴로울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군요. 제가 너무 주변을 놓은 채. 최강희 씨와는 정말 그런 어떤 문화적 코드, 뭐 소소한 네. 것까지 네, 이렇게 네. 주고받는 그런 네. 사이신데, 그러니까 잘 맞는, 그러니까 흔히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언니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린 게 아니라 제가 어린 거예요. 이 연령이요. 네, 완전 네. 친구로 뭐 그렇다고 뭐 너무 동생 같지도 않고 말할 때 귀엽고 이제 얼굴이 귀엽고 이런 거 말고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딱 제 친구 같아요. 제 또래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너는 사춘기가 지금 왔고 지금 나도 왔- 지금 왔고. 같이 왔네. 같이 왔어요. 네. 같은 그런 성장통을 겪고 계시는. 네. 그러니까 네. 친해지게 된 계기도 네. 그 어떤 소설 때문에 네. 친해지게 돼가지고 NP라는 책이 네. 있거든요. 그 요시모토 바나나 소설. 소설 때문에 친해졌다는 것도 약간 의외인데, 그냥 배우면 어떤 그런 연기 때문에 친해졌을 텐데. 그러니까 예. 그 드라마 단팥빵이라는 드라마 할 때 네, 제가 좀 네, 언니가 되게 낯을 되게 많이 가리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무 안녕하세요. 막 눈을 안 보시고 막 예. 연기를 막 하는데 뭐 눈을 안 보시고 막 쑥스러워하시더라서 왜 저러시지? 날 싫어하나? 그래서 내가 감독님한테 감독님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낯을 너무 가리시는데 네. 뭐 어쩌다가 뭐 분장실을 같이 쓰는데 그 소설 얘기를 하다가 MP? MP?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좋아하는 영화 얘기도 했는데 영화 코드도 너무 맞는 거. 네. 그때 존 말코비치 대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래서 그게 딱 맞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기적 되기가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주는 존재이기도 네, 하나 봐요. 네. 영화 감독으로 최근에 데뷔하셨잖아요. 예, 제가 네. 그 학교 이제 연출 전공이라서 네. 그 전에 또 한 편을 찍었는데 그 전에 찍은 거는 이제 사과 어떨까라는 영화인데 그건 이제 사랑의 설레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건 거의 언니랑 시나리오를 같이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셨어요. 예. 네. 같이 얘기하면서 제목도 짓고 네.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찍은 거는 광태의 기초라는 이제 성장 영화인데 그건 이제 언니가 없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 유일한 그 영화였었죠. 근데 그거 충무로 영화제에 본선 진출했었어요. 진짜요? 네. 네. 오. 현경이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저랑 다 통하지만 이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 감성은 저랑 똑같고 우성인자죠. 아니요, 내가 갑자기 이러시. 그런데 이제 네. 그걸 또 찍고 나서도 되게 막
공허하잖아요. 되게 허전하고 뭐 힘든 미안해. 27을 보냈는데 언니가 이제 며칠 전에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너인 게 좋은 거지 네. 않냐고. 그래서 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역시 참 저를 위로해주고 서로 네.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네.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그 참 그 정신적으로 나는 그 교감이 부럽네요. 예. 오래 예. 살아. 진짜 오래오래 두 분이 네. 이렇게 단짝으로 붙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 서로 앞으로 어떤 모습의 배우가 될까, 이렇게 넌지 씨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먼저 최강희 씨는 이현경 씨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예견하고 계시는지. 저는 현경이가요. 그 얼마 전에 인터뷰 한 걸 제가 봤는데 잘 쓰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그리고 정말 누군가의 감정이 필요할 때 그 감정을 대신해서 연기해주고 이렇게 잘 아주 작은 배역이든 큰 배역이든 현경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의 뭐 연극부 대학생처럼 이렇게 되게 전투적으로 거기 딱 들어가요. 예. 우린 팀 이렇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쓰이는 배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저보다 우성인자기 때문에 보는 눈이 되게 예리해요. 그래서 저는 현경이가 해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제 연기 평가든 뭐든. 이 친구가 괜찮아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예, 저는 좀 미흡하다 느끼지만 그 정도면 괜찮아 언니 잘했어라고 하면 그래서 훌륭한 연출가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써줘. 네, 현경 씨는 최강희 씨의 미래, 뭐 바라는 모습도 포함이 되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예전부터 언니가 되게 좋았던 거는 그 배우로서 연기자로서의 그 본능이 뛰어나고 정말 이게 보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은 배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언니가 그 애자 찍기 전에는 언니가 말씀했다시피 뭐 이렇게 막 야망이라든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막 욕망이라든지 막 이런 게 없었어. 욕심이라든지. 네. 그래서 되게 아쉽다. 뭔가 욕심을 갖고 정말 탁 뛰어들었을 때 딱 성장해서 배우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내가 늘 바라는 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이번에 애자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정말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내가 바라던 언니의 모습이 됐구나. 이제 계속 쭉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쭉 그렇게 제가 바라는 멋있는 배우의 여배우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으로 정말 더 보여줄 게 많은 두 분이잖아요. 오늘은 특히 그 최강희 씨의 예쁜 낭독을 저희가 들은 게 아니라 최강희 씨 내면에 있는 그 예쁜 모습을 저희가 소리 없이 조용히 읽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현경 씨 오늘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같이 낭독의 무대를 준비하셨다고요. 발표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글인가요? 네. 언제나 우는 소녀라고 이게 약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소녀는 언제나 울어요. 기분이 좋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이제 삶의 동료들을 만나가는 이런 얘기예요. 성장 동화. 네. 두 분이 들려주시는 그 동화 더 순수하고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 고유리. 모두가 함께였지만 언제나 그말은 혼자였습니다. 어깨엔 작은 짐 하나.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왠지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우는 소녀는 그런 그가 참 이상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 난 외로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니야. 난 그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란다. 무엇을 꿈꾸는데요? 아프리카. 네, 그는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이었습니다.
당신이 꿈꾸는 아프리카는 어떤 건가요? 불타오르는 태양, 끝없는 초원, 외로이 선 나무 하나, 그리고 새로운 방문자를 환영하는 아프리카의 친구들, 그리고 축제. 언제나 오는 소녀는 그의 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좋아요. 아프리카로 가는 방법을 찾아봐요. 언제나 오는 소녀와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은 비양쟁이 알바트로스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알바트로스 형제는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을 들어올리려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알바트로스 형제는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언제나 오는 소녀와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은 범고래를 찾아갔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아프리카는 이분의 꿈이에요. 꼭 이분을 아프리카로 데려다 주세요. 범고래군은 정중한 태도로 부탁하는 언제나 오는 소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좋아. 심심하던 차에 잘 됐어. 아프리카로 여행이나 가볼까? 아프리카를 사랑한 펭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듯 바라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마지막인 듯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난 가지 않는 게 낫겠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아프리카를 꿈꿔왔었잖아요. 그래, 하지만 때론 꿈꾸는 것이 더 행복한 일지도 몰라. 내가 사랑한 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꿈꾸는 일 자체였던 것 같아. 아프리카로 가게 된다면 더 이상 아프리카를 꿈꿀 수 없게 되는걸. 이곳에 있기에 아프리카를 꿈꿀 수 있었는지도 몰라. 결국 당신은 떠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오는 소녀는 그의 우유부단함에 실망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오는 소녀의 실망과는 상관없이 아프리카를 꿈꾸는 펭귄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는 고민의 언덕에 혼자입니다.